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김명국,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쩌네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국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요경마 쩌네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몇 주 안 남았네요. 이제 12월 경마가 시작됐고, 또 월말 경마에서는 이제 또 서울이 또 휴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점점 좁혀들어 옵니다. 그래서 12월 달 경마는 12월 경주 특성상 빠른 주,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에 빨리 먹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요즘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더 어렵게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첫 주, 둘째 주 이럴 때 좀 먹어놓고 쟁겨놓고 그 이긴 자금 갖고 후반에 살살 노는 그런 작전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찍으려고 제가 나오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비 오는 거나 눈 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로가 역시 함수율이 높아질 겁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드리고 들어가죠. 이정원 의원이 5경주 먼저 메인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당근호찬이 7경주 메인 들어가고요. 프로킴명구님이 9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이정원 5, 당근호찬진 7, 프로킴명구 9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12월달 첫 문을 여는 좋은 적중을 만들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금요일 경마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경마가 금요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렵진 않은데 복병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병들을 잘 잡아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경주 거리 1000m 꼭 6등급 맞불도 11도부터 시작합니다. 김명훈. 자, 인코스의 1번마 덕퀸이 데뷔전 때 보여준 느낌이 좋습니다. 선입권 한 3번째 따라가서 아쉬움을 안겼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비카 패밀리하고 월드 챔피언 외측으로 따라가다가 막판에 가능성을 보였는데 호승지벽이 이제 막판에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아쉽게 3착이에요. 근데 모닝강자란 마피라고 이번에 병합할 때도 상당히 잘 나가고 일단 게이트 2점도 있고 전개도 보니까 최소한 뭐 인코스 2점으로 사냥도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전개도 가능하고 이 말이 포인마인데 말 가격도 한 7천만원짜리고 뭐 싹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마 덕킨 데뷔 이전째는 입상권 도전이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네. 덕퀸이 못 뛴 게 아니고 호승지벽하고 월드 챔피언이 잘 뛴 거죠. 저희가 방송에서 호승지벽, 월드 챔피언 다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정훈이요. 예, 일단 뭐 덕킨도 뭐 데뷔전 잘 뛰었고요. 이 3번 월드마스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기대 이상으로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고 스타트가 빠른 말입니다만 초반부터 좀 제어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실전에 적응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채측 반응이 좋더라고요. 라스트에 이제 때릴 때 반응을 이제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 3조에서도 좀 가끔 좀 알딸딸하게 승부를 하는 패턴이 있는데 지난주도 이제 모닝공주가 데뷔전이었는데 이 설동복 기수가 바로 그냥 배당으로 입상이 아닌 우승을 해버렸단 말이죠. 월드마스터 지금 또 설동복 기수 기승시켜놨는데 일단 뭐 데뷔전 그 정도의 적응력이라면 이번에 뭐 조교도 잘해놨고 파이브 비턱스하고 2전 만에 첫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승전필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입상 가는 말들이 언플래깅 허트, 에이스 파워, 올리 블루 이 정도로 이제 좁혀지네요. 좁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기마들이 좀 많이 시작이 되는데 올리 블루는 신마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적응 단계를 한번 거쳐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터보 에너지란 말이 바로 입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돼요. 경주가 승전필사라든지 에이스 파워가 발이 빨라서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승전필사도 지난번에 안쪽 선두권 나섰는데 뒤가 아직 다 완벽히 안 차 있는 모습 체증 체크 좀 필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에이스 파워도 고가의 말인데 아직까지 입상 못하고 있는 게 좀 찜찜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1000m라 하더라도 이게 승전필사나 에이스 파워 이런 말들이 서둘러서 아까 얘기했던 덕퀸
월드마스터 이런 말들이 선입으로 작전을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입으로 쓸 수 있는 언플래깅 허트 1200, 1000m 다 뛰어보고 남들보다는 끈기를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인데요. 이정훈. 예, 7번 인트로가 오래간만에 이제 1000m 최단 거리로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직전에도 이제 선행을 나갔는데 손쉽게 나가지는 못했죠, 외곽에서. 근데 정확하게 한 1050m 이상까지는 끈기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뭐 안 하던 병합 조교까지 붙여주면서 또 조교 내용도 좋아졌기 때문에 7번 인트로의 선행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거리가 내려온 12번마 유성스타는 역시 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뭐 진경 기수가 선입권 따라붙었고 직전에 이제 이쿠야스는 보니까 시정 외곽 3열로 전개가 불리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랑이형하고 순간의 법칙이 가는 바람에 시정로 경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4코너 이후까지도 힘을 많이 소모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오승천지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말도 상당히 잘 나가고 유현명 기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리 내려온 1000m는 일단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 추천만은 중앙대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였는데 조성원 기수가 말을 뭐 안 간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탔습니다. 4차가 왔는데 그 이유는 장군의 후예란 말이 직선에서 승전필사죠. 승전필사하고 장군의 후예가 앞에 갔는데 장군의 후예가 직선에서 약간 좀 껄떡거려요. 그래서 승전필사가 좀 진로가 약간 좀 방해받고 그 바람에 그 뒤에 따라오던 중앙대로도 역시 연타적으로 탄력들을 조금씩 주기게 된 결과가 됐는데 데뷔 치고 나름대로 그 정도면 잘 뛴 거예요. 그리고 그 탄력이 약간 영향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전째인 이번 경주 임성실 기수가 19조에 안 보이죠. 제가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19조의 기승은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19조에 요즘 말을 못 하고 있죠. 그죠? 안 타고 있어요. 네, 19조에서 못하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벤치를 좀 맞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집의 말들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아마 열심히 탈 겁니다. 3경주 중합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비싼 말이 한도가 있죠. 2억 1000만원짜리 넥톤파크이잖아. 7번마 영천시대. 좀 소문이 날 것 같은데 발주는 한 무난하게 한 서너 번째 가다가 직선조리에서도 별다른 뭐 추진이 없이 뭐 가볍게 왔는데 이번에 국산만 사고 우승번째하고 병합할 때 아주 상당히 잘 나갑니다. 데뷔전 1200인데 주행검사라든지 마필 가격 그리고 조교 때 느낌을 뭐 본다면은 충분히 데뷔전 입상권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영천 경마를 겨냥해서 이름들을 많이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정훈이요. 예, 이 6번 섀도우 박스는 걸음발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뭐 데뷔전에서도 뭐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끝걸음 자체에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었는데 막상 실전에 돌입을 하니까 출발이 좀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데뷔전 때도 거의 다른 말에 비해서 한 1초 이상 그런 고착성 늪발을 했던 마필인데 주행 심사 때는 기본 순발력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 1200으로 늘어난 거리를 선택해서 나온 것 같고 뭐 강호 아이언과 병합할 때 걸음 보면은 뭐 여전히 그 걸음 자체는 좋습니다. 데뷔전 그래서 이 쇼트 스톱이 우승을 하고 한진말이었는데 섀도우 박스는 출발이 좋지 못한 관계로 착순권에 들지 못했지만 일단 1200으로 늘어난 거리를 선택했다면 좀 유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 두 마리 마필이 뭐 기대치면으로 6은 지난번에 대보기만 한 거고 영천시대는 고가의 말이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잘 뛸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말들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죠. 럭키질주, 별빛여행, 그라운드킨. 거기서 뭐 안쪽을 곱게 따라오면서 라인을 안쪽 인라인을 끌었던 그라운드킨은 뭐 이미 걸음이 다 보여진 거고 별빛여행도 지난번에 최선 다 한 거고 마방에서 이세마 특별 경주에 내보냈을 정도면 일본 럭키질주라는 애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데뷔전에서. 근데 거기서 완전히 석을 주고 놓으니까 엉아들한테 석을 주고 놓으니까 이게 말이 마탱이가 가버린 거죠. 지난번에도
외곽에서 그냥 살짝 걸음만 재봤는데 1번 게이트 유현명이라면 명확하게 뚫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2월 4일 4경주 프로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최근에 부산 특히 뭐 11월 달은 상당히 제가 좀 성적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뭐 일반 경주라든지 또 메인 승부도 뭐 지난주도 뭐 일요일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일반 승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 잘 돌아가지고 그동안에 중고배당 해서 11월 달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12월 마무리도 아무튼 잘해야 되겠죠. 이번 경주 1번마 기가 스피드가 지금 2주 만에 나옵니다. 언플래깅 하트라든지 카린짱 이런 말들하고 병합조기를 시행을 하면서 말은 잘 만들었어요. 아마 이게 인기마로 대두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는 지금 고만고만해요. 외곽에 11번마 피스벨이라든지 보렐리 기수의 8번마 포에버 빅토리 그리고 뭐 9번 우승천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압축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축을 잘 세워야 돼요. 축을. 최근에 이제 부산 주로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기존에 이제 주로 빠르기가 좀 있죠. 1, 2, 3, 4부 대학구가 보통 9까지 있는데 그 차이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너무 기록이 좋다고 해서 빠른 주로에 그걸로 또 믿고 들어갔다간 낭패보고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상위구랑하고 병합조기 하는데 말이 아주 한두가 기가 막히게 나가는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뭐 때리고 혹시 뭐 인기 1위가 빠지면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 덜 팔리는 아나짜리를 놓고 공략을 꼭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제주 2경주입니다. 거리 400m 제주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순발력 있는 마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적이 좋은 마필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400m도 요즘 제주 경마를 보면은 쉽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쉽게 끝나지 않고 배당이 터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제주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국이고 철저하게 승부를 안 건 마필 한두를 강력히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인기 1, 2위권에 팔리는 마필들 가운데 불안한 인기마 한두를 정확히 내용으로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가면서 제주 메인 승부 경주를 완벽한 적중으로 이끌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12월 칼 갈고 붙는 강승부 주간이에요. 매 경주 한 땀 한 땀 잘 뜨고 또 특히나 메인 승부 경주들 제대로 아주 꽂을 테니까 같이들 힘을 합쳐서 이번 주 대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리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제주 2경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12월 4일 금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어느덧 12월 경마가 이제 왔습니다. 2015년도 4주 남았네요. 4주 남았습니다. 연말이고 또 본격적인 동절기 경마고 가뜩이나 요즘 경마가 너무나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진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막건들이 들어오면서 이 999 배당, 또 고배당이 밥 먹듯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12월 달 경마는 이 연말 동절기 특성상 이변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런데다가 날씨 여파로 인해서 진짜 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 경마 부산 메인 승부 참 진짜 제가 참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초반에 뭐가 좀 꼬이면은 희한하게 승부 경주들이 꼬여요. 특히 금요일 날이 꼭 그럽니다. 지난주도 참 뭐 좋은 배당들 추구장창 1, 3착, 2, 3착이에요. 2, 3착 같은 건 아깝지도 않아요. 이 메인 승부도 제가 마스터키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까? 승군전이지만 더 좋아진 걸음이고
이쿠가 또 칼도 제대로 갈아놨고. 근데 이게 머리차 3착이에요. 그나마 삼복승식이 30.9배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은 삼았습니다만 이게 대가리 들어왔던 탱크파워하고 22.2배입니다. 메인 승부예요. 그리고 대끼리 팔렸던 1번 지봉스타를 아예 제가 꺾어드렸어요. 막권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받치기라도 가져갔다면은 쓰레기예요. 근데 지봉스타는 정확한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1번 게이트가 더 악조건이다. 지난번 같은 그런 전개가 안 나온다. 이거는 앞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마스터키가 3착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쿠가 너무 외곽을 돌았다는 건데 그 정도의 전개밖에 안 나는 건지 조금 더 좀 끌어줬으면 제대로만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타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진짜 속 쓰린 경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중반부에 이 강승부 경주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산 5경주도 메인 승부고요. 또 제주 7경주에 제주 메인 승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중후반부가 오늘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5경주가요. 오늘 혼전 경주 중에서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혼전도가 높은 편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5경주가 그냥 팔리는 인기마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팔리고 못 들어올 말들이 태반이에요. 정작 되는 마필은 아사무사하게 팔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5경주 부산 메인 승부 또 첫 차를 타야 되는 마필들도 좀 있고요. 예, 화끈한 배당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가요? 네. 거리 900m고요. 5세 이하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능력으로 따지면은 인기마들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승률 100%의 마필이 이제 외곽의 9번 미래용사죠. 지난번에 그 고객사랑 제주마사랑 특별경주에서 시종 외곽 지금 뭐 같이 나오는 선봉전설의 선행 페이스를 시종 외곽에서 붙여놓고 아주 경합성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 경주에 나왔던 그 상대들이 신의 강자들이에요. 마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차세대 그런 강자들과 뛰었던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800m에서도 데뷔전 선행으로 뭐 낙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라 9번 미래용사의 상승세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당시 좀 의외예요. 사실상 부중 따먹기에 성공을 한 건데 남들에 비해서 이제 52의 부중 이제 57을 받고 이제 붙는데 이제 본인의 실력이 나오겠죠. 이 말이 지난 선봉전설 11월 21일 날 경주 때 뛰었던 애들 그 당시가 이제 귀림 추색 특별 경주인데 그 경주에 안 나온 게 조금 걱정이 되네. 그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나에 대해서 제가. 근데 지금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걸 좀 걱정을 하고 컨디션이 그 당시에는 조금 안 맞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엔 편성을 또 너무 쉽게 만났어요. 사실상. 네. 김명훈. 어찌됐든 핸디캐퍼가 지금 가장 오바마 선봉연설을 많이 줬는데 그 전까지 뭐 뛴 능력을 뭐 감안한다면은 뭐 900m 타임도 그렇고요. 최고 기록도 가지고 있고 직전 특별 경주에서 이제 강자들 만나가지고 아쉬움을 안겼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일단 선봉전설을 뭐 당연히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강편성을 만났을 경우는 단거리 경주라도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직선에서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지난번 이 특별 경주에서도 정확히 보여준 거죠. 인기 2위로 팔렸죠 선봉조들이. 근데 400m니까 뭐 페이스 안배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나가서 그냥 심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한테 덮쳐버리는 거죠. 특히나 뭐 미래영사가 굉장히 압박을 또 하고 들어갔던 그 경주가 그 11월 7일 경주 때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사실상 셉니다. 어떻게 보면 1.0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경주인데 아무래도 뭐 한 서울에서 쏴주니까 2배 정도 나가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게 항상 경마라는 게 조심을 해야 되니까 대한마를
잡아놔야 되는데 뭐 뚝심 있게 지난번에 보여줬던 뭐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강자들하고 겨룰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정계더라고. 정계로 올 수 있는데 1번 햄백전설이에요. 지난번 경기 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시종 외곽을 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코를 받고 그대로 인라인을 접어들 수 있는 정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정계로 인해서 1번 한백전설을 그 다음 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육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원. 예, 5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혼합 40경주가 나눠지면서 이제 이 4개 경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분할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반 현스트림은 1200이지만 일단 편성 자체가 좀 워낙 약합니다. 약하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2번 모두 다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도 맥앤치즈와 지난번과 동일하게 병합 절거를 잘 해놨고 1번 게이트에 뭐 감량 이점이 있고요. 선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스트림이 지금 2창만 2번인데 이번에 첫 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지난번에 이정원 의원이 터커를 추천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9배 배당이 12.9배가 아니지 30.3배인가요? 네. 자, 김명훈. 글쎄 초반 선행을 직전에 이제 나갔는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빈 것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데 3번만 대종천이에요. 그 당시 이제 삼바스타가 아주 시종 비벼대가지고 직선에서 삼바스타도 못 들어오고 얘는 뭐 그 직선에 또 죽고 그랬는데 편한 전개라면은 일단은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6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온 말인데 이번에 보니까 외산 1군인 다이나믹 길자고 병합할 때도 일단은 뭐 잘 나갑니다. 기수도 지금 이코야스가 거피를 잡고 있고 뭐 한 번 또 잡아봤고 수요일날 그래서 3번만 대종천에 빠른 전교라 한번 레이스의 주도권만 잡는다면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예. 이게 뭐가 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싹 밀려들어요. 이번 경주는 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공백 이후에 재건받고 나오는 애가 2마리가 있는데 최고의 순간하고 어플리트 그 코레도르예요. 이 2마리 마필이 주행검사 탈 때 보니까 뭔가 좀 더 있더라고. 특히나 어플리트 코레도르는 애니나이랑 박수철하고 뗐는데 다 들어왔어요 2마리가. 예? 그 다음에 최고의 순간도 이거 뛰는 거 보면은 1400까지도 뛰어봤던 놈이기 때문에 당일날 컨디션 좀 잘 체크하십시오. 이 2마리. 예. 체중도 잘 체크 좀 하시고 상태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제주 5경주 갑니다. 1000m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인코스 1번마 한라 히어로는 그냥 직전 보니까 잡고 덱 나가더군요. 잡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같이 뛰는 뭐 흑폭풍, 별빛 축제, 남대문, 한백용장, 파워 다 이긴 말이에요. 여유있게. 그래서 뭐 부중만 3kg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충분히 상승세 한번 연투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자, 이제는 5번 남대문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마필이 이제 8월달 경주 끝나고 나서 한 2달 가까이 이제 휴양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월달하고 지난달 11월 21일까지 이 2번을 뛰면서 지금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뭐 시종 외곽을 돌면서 직선에서 좀 얼레벌레 추진을 하는 그런 가운데도 마지막 걸음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기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맘만 먹으면은 2선 전개까지도 최적 전개까지도 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 남대문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경마를 할 때 공식을 하나 항상 경마팬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립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가르쳐 드리는 게 알려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는 애들이 입상을 못했을 때 5, 6착, 7, 8착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는 놈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깡바닥에 들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경주를 대비한 수순이라고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의 장군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7, 8착, 6, 7착 했으면 제가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바닥에 들어눕더라고. 너는 다음 경주에 안장을 바꾸고 나오겠구나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바꾸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용장이로, 예? 김용장에 딱 바꿔놓고 오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5등급 마필들 13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마리수가 많고 되는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을 정확히 시키지 않으면 환수가 안 나오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끌 전력들이 한 4두가 돼요. 거기서 2마리를 잘라내겠습니다. 2마리를 도려내고 인기마 중에서는 2마리만 살려놓은 가운데 배당 복병마 한두를 엮어서 3두 압축 구도로 메인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주 메인 승부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가 제가 강승부 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만큼 좋은 적중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붙는 경주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마 좋은 결과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거예요. 자, 인기마 2두를 도려내고 복병마 한두를 엮어내면서 메인 승부를 진행해서 중반부 상황을 내고 후반부 짱으로 중후반 짱으로 가자고요. 자, 당근어찬일의 부산 메인 7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이 꼬인 말들은 참 들어와도 또 이 꼬랑지가 틀려요. 지난주가 그랬죠. 전에 제가 2조에 안개비를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갔었는데 안 가버리더라고요. 안 가는데 장사 있습니까? 근데 지난주는 들어왔어요. 안개비가. 근데 덜 봤던 마피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노렸던 말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못 맞춰 먹어. 이런 말이 사대가 안 맞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백산수를 좀 1200에서 약하게 봤더니 그냥 외곽에서 선행 가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안개비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예. 그렇다고 뭐 막건수를 예? 죄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들어온다고 해도요. 예. 자, 오늘 이 한라마 2등급인데 지난번에 11월 21일 날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지금 붙었네요. 또 그 마필들이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대거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한번 누렸던 말을 끝까지 가야죠. 이번에 인기도가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인기도를 감안하면은 조금 팔리는데 일단 이번 7경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충마가 없어요. 대가리짜리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가 좀 있다고 해도 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렸던 마필 그 같은 애들하고 또 붙었습니다. 한 번 더 노려야죠.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내용까지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마필을 놓고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8경주가? 네. 그걸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디까지 뽕을 한번 뽑아 볼 건지 한번 참 두고 보자고요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카드를 한번 써보는 것 같습니다. 기수 카드를 볼 때 최시대가 기승한 어메이징 데이지 센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사실 데뷔전에서 3착을 했나요? 한번 3착을 된 적이 있는데 10월 9일이죠. 네, 10월 9일인가요? 샘편성이죠 그때. 10월 9일 이거 알고 그 전에 예전 데뷔전에 한번 3착이 된 거예요. 그때 쏠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전적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데뷔전이었나? 그 당시 시대가 제가 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탄 거로 알고 있는데 대려고 갖다 3착을 갖다 대더라고. 그래놓고서 안 되니까 잠수를 타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월 9일 날 외곽 게이트에서 쏴먹으려고 이제 한번 갖다 들이댔는데 마지막에 잡혀버려요. 애들이 다 센 놈들이니까 판파스판도 그렇고 그래놓고 또 바닥으로 싹 작업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때릴 수도 없는 게 편성이 완전 세다 보니까 외곽에서 앞에도 못 나가고 그냥 따라만 가는 작전으로 딱 오착을 되는데 기술자가 좀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편성도 좀 만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딱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메이징 데이지가 이번 편성이 못 들어오면 앞으로 저는 추천을 어메이징 데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천을 어메이징 데이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김영훈. 자, 데뷔전 1000m 역시 뭐 이번 경주도 분할 경주인데 일요일 경주하고 분할된 것 같아요. 3번마 탐나정거제란 마필이 선행을 그냥 뽑아가지고 직선주로에서도 추진이 없는데 말이 잘 갑니다. 호승지벽이 3마신 차이로 이제 2차겠던 그런 주행검사 동기인데 어찌됐든 이게 뭐 1200도 아니고 1000m고요. 또 여기에 김영군이고 워낙에 이제 주행검사 느낌이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전력인데 뭐 스포트 할 때 크게 뭐 이상도 없고요. 그래서 3번만 탐나정번 한번 데뷔전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네, 호승지벽뿐이 아니고 메인스테이까지도 네, 메인스테이도. 입상을 다 해낸 말이죠. 이정훈. 예, 이 8번 어메이징 돼지하고 좀 흡사한 마필이 한두가 있죠. 편성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에 1번 계림제왕입니다. 뭐 조교가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뭐 걸음이 더 늘어날 소지도 없어요. 단지 이제 편성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상대들이나 그전 경주의 상대들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여건도 좋고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에요. 직전 경주도 외곽 선입을 타면서 빠른 레이스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앞당겨 준다면 저는 뭐 입상권 진입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12월 4일 구경주 후반부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 직전에도 인기발을 팔리고 못 들어온 7번마 V맨이 이번엔 기수가 이코였어요. 부족은 2.5가 줄어들었고 5번을 뛰면서 우승이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2창만 2번 했고 근데 또 팔릴 것 같고 8번마 인더백은 지금 승분전이죠. 근데 워낙 지금 레이스가 가벼웠기 때문에 빠른 주로에서 기록으로는 월등하지 않습니다. 8번마 인더백도. 근데 두 마리가 인기를 좀 끌 그런 확률로 분석이 되는데 직전에 이 말은 제가 좀 띈 거 보고 요건 다음에 나오면은 웬만한 편성이면 한번 노려야 되겠다 그런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저기도 뭐 병합적으로 상당히 잘 갈아놓고 의지도 좀 있어 보이고 딱 편성이 좀 맞는 그런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복병마권도 부산은 뭐 복귀도 안 나오는 말들이 조교가 좋아지면은 곧잘 입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 5위 안에 만들어오면은 고비랑을 왕왕 터뜨리곤 하는데 이번 경주도 그런 말도 한두도 보이고 해서 덜 팔리는 마필 하나 프로의 입맛에 맞는 마필 그 말을 놓고 거의 뭐 원투펀치로 한번 때리고 고비랑 복병까지 이건 배당 구멍수를 좀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중배당에 거의 원투를 한 방 때리고요. 고비당까지 바라보는 그런 편성으로 아무튼 프로가 후반부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경주가요? 네. 거리 1200 국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주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 초창기 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다 책에다 적어놔요. 이렇게 방송을 보면 추천마들을 누구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적어놓고 그게 안 들어오면 또 다음으로 이관을 해서 또 적어놓으시는 분들 그래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까먹어버려요. 저희가 방송을 해놓고 추천해놓고 못 들어버리면은 다음번에 나올 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띵 들어와요. 그래놓고 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 추천했지. 이 헛소리나 찍찍 해대고 있고 그래서 특히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즘 경마장이 많은데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나 더 팁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분석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안 갑니다. 이 마번들이. 그래서 2, 3전 안에 다 돌출이 돼요. 그리고 그 주에 들어오는 말들도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 게다가 또 조합으로 엮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타 방송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더기로 많이 들어와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매주 그러는 가운데서도 못 들어오는 말들이 좀 많죠. 왜? 경마의 특성상. 그럼 그게 이번에 안 들어오더라도 다음에 꼭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 체크들을 하시고 그 주만 써먹지 말고 다음 경주가 나올 때도 또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방법으로 예상가들은 써먹지 말고 경마 팬들만 써먹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훈 식경주 보시는 말. 자, 인기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조교랑도 좀 늘었고 스포트 할 때 아주 말이 기가 막히게 나가는 말이 5번만 최강 불패예요. 최강 불패. 기본적인 사이즈가 이제 센 말인데 그동안 뛴 거 보면 이번에 직전에는 말을 이제 속보하고 구보 정도로만 이렇게 했던 말인데 이번에 아주 강한 스포로 계속 놔주는데 뭔가 잘 소화해내요. 그리고 로디오스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상당히 잘 나가고 1200 거리는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편성을 떠나서 오버마 최강 불표에 달라진 조교발이라면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직전에 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의지도 없었고 전개도 수상했고 여러 가지가 됐죠. 이정원이요. 예, 이 6번 남도의 여왕은 제가 직전에 그 휴양 공백이 길었고 제검을 받고 나온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당일날 좀 배당이 알딸딸하게도 팔렸습니다. 예, 그러더니 느닷없이 우박이로 때려버리더라고요. 한 집으로 나와갖고 남도의 여왕은 뭐 아예 선행 갈 생각조차도 없었고 예, 우박이가 거의 뭐 최적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남도의 여왕이 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 우박이가 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더 큰 배당으로 때렸던 그 17조 우박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의 51kg입니다. 뭐 직전에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많았다고 치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죽어도 선행을 나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또 주기로 돌아온 만큼 6번 남도의 여왕이 이번에는 승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당시 제가 훈련을 잠깐 본 것도 남도의 여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뒷박을 네, 때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특히나 부산 쪽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합조교 시키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쪽에서 승부가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뒷박들을 많이 까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마필 갖고 상금 버는 건데 에? 그따위 대가리들 써갖고 뭐해. 에? 지금 마사회 회장은 파트 2에 진입을 하니 어쩌니 얘기하고 있는 한국의 조교사들 대가리들은 파트가 없어. 파트가 없어. 그냥 10이면 그냥 10까지 떨어질 정도로 되고 있으니 파티만 하는 거네 맨날. 조교도 숨겨서 할 필요는 뭐 있어. 새벽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 그 어려운데 그거 어? 왜 소교수하고 뒷직선에서 하고 마원경 렌즈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 체킹을 백판으로 갈아가지고 하고서 경주를 뛰어요. 부산은요. 아, 참 진짜 어디까지 대가리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11월 13일 날 두 마리가 뛰어서 12초 때 기록을 두 마리가 내보냈어요. 하나는 12초고 하나는 12초 8. 그 당시 다 불량주로였습니다. 어느 게 징크하고 어느 게 뺑카인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두 마리 마필은 모두 또 잘 탔죠. 타는 거 보면 거린같이 또 잘 탔고. 그런데 징카와 뺑키가 있어요. 저는 오카베는 뺑키 안 칠 것 같습니다. 오카베가 특히 5점장보다는 5장 몸이 풀렸을 때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1400입니다. 2등급 핸디캡 9대 접전구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정훈이요. 글쎄요, 지난번 그 재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상풍이 지금 이제 95점 정확하게 딱 이제 걸렸어요. 뭐 딱 지금 이제 95점까지 2등급 경주인데 일단 여기에 또 감량 기술을 지금 기승시켰기 때문에 54의 부중이거든요. 0.5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1번 게이트의 여건이 너무 좋고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유성드림하고 병합 쪽에도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쳐갖고 올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배당판 지난번에 소스가 나온 배당판이에요. 내용을 쫙 들어봤더니 댕승부로 소스가 이미 나온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으면 온다라는 내용이 이미 쫙 그냥 마감 한 12분 전에 쫙 부러지더라고요. 해상풍이 아까 이정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여기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이에요. 선행을 진겸이가 뽑아주면은 되고 선행을 못 받아버리면은 요거는 풍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대 50 보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뽑느냐 못 뽑느냐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김명훈. 자, 인기마 싸움처럼도 보이는데 복병마 한도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9번마 다크스 나이트입니다. 아마 인기 5위 안에도 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직전에는 공백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 이 개바닥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번에 출주주기 정상으로 왔는데
페리드도 펌모라이는 아주 잘 뛰는 말이 있는데 그 말하고 병합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 자체는 저격발로는 상당히 좋아졌고 이 말이 대풍령이 뛰는 그런 빠른 레이스에서도 자력으로 취입을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는 말이라 저격 때 한 발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배당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말이 사실 인상적이었던 거는 6월 12일 날 경주죠. 도주마 대풍년이 이끌고 가는 거를 그걸 자력으로 따려고 그랬을 정도의 걸음인데 작업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조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장거리 나와서 앞장폭 때려놨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 경주 어떤 애가 선행을 나가든 어떤 애가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장 전개 상황으로 유리하고 가장 능력대로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맥앤치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도 이용호기를 다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7인데 저희가 배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인데 배당말을 놓고 살 수 없고 너무 저배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애를 놓고 돈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팅을 하시는 때는 보면은 배팅 안 해본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냥 개떡말 놓고 추천해서 하나 걸려라 식으로 가죠. 배팅을 해본 사람들은 안정적인 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이번 경주에서 저는 가장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게 전력면이나 전개면이나 맥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기만으로 팔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병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주별로 나오는 복병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상황과 맞물려서 연결하신다면 중배당 이상의 막건들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2월 첫째 주 금요일 경마 좋은 성적 내시고요. 저희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